간간한 뉴스행 오거스 시작합니다. 영남은 그 십수년의 전통을 깨뜨렸다. 15 대통령 선거 결과 사실상의 제야 단위로 보였던 윤보선 후보가 영남지방에서 공화당 박정희 후보에게 참패했다. 특히 영남지방에서의 윤씨 대패는 부산과 대구에 빨갱이가 많다는 민정당 김사만 씨의 발언이 결정적인 원인일 것이라고 선거 전 초기에 특파된 기자들은 보고하고 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죠.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이태 뒤 1963년 10월 15일 날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그 선거에는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박정희 장군이 출마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선거에서 박정희 장군은 야당인 민정당의 윤보순 후보를 1.5% 차로 간신히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5% 차는요, 한 15만 표 정도 됩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TV로 개표방송이 중계가 됐다면 가슴 졸이면서 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텐데요. 그 당시에는 라디오로 며칠째 개표방송이 중계가 됐습니다. 그 당시 선거는 한두 가지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데요. 첫째는 여촌야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당은 촌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야당은 도시에서 지지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실제로 경북에서도 포항이나 경주는 윤보순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김천이나 안동에서는 그 격차가 더 컸습니다. 좀 전에 여촌야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라도에서도 지금과는 달리 전라도 시골에서는, 농촌에서는 박정희 후보의 지지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좀 그 당시 선거의 특성 중에 하나가 여촌야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번 그 선거에서 가장 결정적인 승부의 변곡점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한데요. 뭐냐면 대선 선거일을 다시 앞두고 윤보순 후보가 속했던 민정당의 찬조 연설자 김사만이란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찬조 연설을 하면서 대구와 부산에는 빨갱이가 많다. 김일성이가 들어오면 만세를 부를 거다.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전까지 대구와 영남 지역은 다 만년 야당 땅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야당의 지지가 강했는데요.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에 언론에서는 야당 기질에 불을 당겼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영남에서는 패배할 것이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대구와 영남에서는 야당의 텃밭인데요. 그 텃밭에 대구 야당 진영에서 색깔론을 들먹인 거죠. 빨갱이가 많다. 너희들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빨갱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소위 야당이라는 후보가 여당의 정책을 비판하지 않고 색깔론을 들먹인 데에 대한 야당 기질을 가진 대구와 영남 지역 유권자들이 발끈한 거죠. 저런 후보를 찍을 수가 없다. 색깔론을 들먹이는 후보를 우리가 찍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아까 전국적인 득표율에서는 박정희 후보와 윤보순 후보가 1.5% 정도 차이가 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발언이 있고 난 뒤에 전국적인 표차와 득표율과는 큰 차이가 났습니다. 대구를 포함한 경북에서는 약 20% 정도의 격차가 벌어졌고요. 경남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30%가 넘는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색깔론을 제기하는 그런 정당 후보에게 철퇴를 내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에서 대구의 진보적인 성향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일이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1952년 대선이었는데요. 그때는 이승만과 함께 조봉암이라는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됩니다. 조봉암은 진보의 색채를 띠고 나왔는데요.
일제강점기에는 자익계열에 공산당 계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봉암에 대한 대구의 지지율이 23%가 나왔습니다. 전국 평균이 11%였는데요. 2배 가까이 나왔던 거죠. 그만큼 대구 사람들이, 대구 유권자들이 진보 후보의 기대가 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4년 뒤 1956년도 선거에서는 훨씬 진보성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대구의 지지율이 조봉암 후보에 대해서 약 70%예요. 무려 70%의 지지율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당시 전국 득표율이 30%였는데요. 무려 70%의 사람들이, 대구 사람들이 조봉암 후보를 지지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 신익희라는 민주당 후보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는 돌발 변수가 생기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계열의 조봉암 후보에 대해서 70%의 지지율을 보였다는 것은 대구 지역의 진보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5.16 쿠데타가 선거 과정에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선거의 첫 출발이 됩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장을 지냈던 이효상이라는 분이 선거에서 지역 감정을 부추긴 효시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1963년 박정희가 대선에 나오자 이효상이 이야기를 하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대구의 신천에서 유세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나온 이야기가 신라 임금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신라 1000년 동안 경상도 사람이 임금이 됐으니까 이제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신라 대통령을 만들어서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영남 사람들은 영남 후보를 대통령으로 와야 된다. 다른 지역 사람들은 야당 후보를 뽑더라도 경북 사람만은 우리 여당 후보를 뽑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역 감정을 섞어서 선거에 간주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지역 감정을 이야기하는 선거 운동은 그 이후에도 간간히 나오게 되는데요. 1987년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신천 유세에서 플랜카드에 이런 글귀가 붙습니다. 당시에 대구 출신인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요. 내 고향 친구 노태우를 찍자 하는 이야기를 펼침하게 써붙이게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죠. 5년 뒤인 1992년에는 그 유명한 초음복집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부산에서 기관장들이 모여서 대구와 부산과 경남과 경북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 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만들자. 우리가 남이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남이가란 그 이야기는 선거 때마다 입에 오래내리는 단골 메뉴가 되기도 했죠. 과거의 선거 과정에서 보면 대구는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신문에 보면요, 대구는 민권 운동의 진원지다 또는 만년 야당의 땅이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의 정체성마저 흐트러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권력을 유지하고 정치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위정자들이 나서서 지역 감정이라는 괴물을 선거 때마다 가지고 나온 거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 감정을 이용하게 된 거죠. SNS 시대에 자기가 접하고자 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필터버블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필터버블을 통해서 고정관념과 편견이 강해지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SNS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시대인데도 정보를 왜곡돼서 받아들이고 그 정보만 활용해서 악화시키는 위정자들이 바로 오프라인 시대의 필터 버블을 계속해서 재확산시켰던 거죠. 그 결과로 백업이 없는 고인물, 그 고인물이 지금도 흐르지 않고 있게 된 것입니다.